안녕하세요. 초록책갈피입니다. 오늘은 이유 없는 편안함 5번째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이유 없는 편안함. 일상 그리고 이완 플러스 이완법 정리. 이완법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는 눈을 감지 않고 일상 도중에도 마음속으로 화근을 나 자신에게 건네곤 하였다. 업무를 보는 도중 피로를 느끼고 몸도 긴장되어 있다는 것을 자각한 뒤에는 팔다리가 무겁고 따뜻하다. 눈 주위의 피로가 이완되고 편안하다. 전신의 긴장이 풀리고 이완된다. 와 같은 화근을 몇 번씩 해주었다. 실적을 내야 하는 상황처럼 심리적인 긴장이 심해지는 상황도 존재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완을 한 번씩 해주었고 같은 주제를 떠올려도 예전만큼 괴롭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가 너무 감사했다. 편안한 마음과 이완된 신체는 내가 맡은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내가 원하는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여러 조건으로 인해 일이 무산되는 경우에도 예전처럼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다음 기회를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 라는 생각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지금 닥친 일이 꼭 부정적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내 삶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나 깊은 관계로 발전하고 싶은 사람과 같은 경우에 여러 제약으로 인해 친해지지 못하는 일들이 생긴다. 그럴 때에도 집착하지 않고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혹은 나와 더 잘 맞는 사람과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실제로 한두 달 안에 그런 기회가 찾아왔다. 여기서 내가 공유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완만 하면 내가 원하는 모두를 끌어당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지금 당장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고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 보이는 시점에서 집착을 하거나 억지로 일을 벌리려고 하기보다 마음과 몸에 쌓여있는 감정과 긴장을 충분히 이완시키고 나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는 것이다. 또한 덜 수동적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연락을 하거나 나는 가만히 있는데 기회가 찾아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환상 속에 살고 있다. 물론 그런 일도 종종 벌어지기는 한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먼저 연락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기회를 잡으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게 나를 막아서는 긴장과 불안에 대한 이완도 필요하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이완을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나는 원래 나서지 않는 성격이라고 규정 지어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을 자각한 때는 새롭게 친해진 사람들의 나에 대한 평가였다. 나 자신을 규정 짓던 주관적인 평가와는 달랐고 편안함을 느끼는 바운더리가 점차 넓어지며 내가 못하던 행동과 말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자주 방문하는 카페의 알바생이 불친절해서 울컥할 때도 이완을 했다.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결과물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아서 억울함을 느낄 때에도 이완을 했다. 내 연락을 무시한 친구에게 분노를 느낄 때에도 이완을 했다. 집중이 안 되고 딴짓을 하고 있을 때에도 이완을 했다. 초조함이 갑자기 몰려올 때에도 이완을 했다. 잠시 눈을 감고 이완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에도 이완을 했다. 어느새 일상 속에 이완이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존재하게 되었다. 이완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우선 자세는 크게 중요치 않다. 처음에는 누워서 진행한 적이 많았다. 눈을 감고 팔다리가 무겁고 따뜻하다 라는 말을 느린 템포로 나 자신에게
마음속으로 들려준다. 5번 정도 나 자신에게 들려준다. 필요에 따라 10번 정도로 바꾸어도 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느낌이 오지 않아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팔다리가 무겁거나 따스한 느낌이 곧바로 찾아오지 않아도 그저 저러한 말을 나 자신에게 건네주는 것이 목표. 5번에서 10번 정도 말을 건넨 다음에는 신체 곳곳을 인지해 본다. 어디가 불편한지, 긴장이 뭉친 곳은 어디인지를 파악한다. 나의 경우에는 얼굴, 왼쪽 가슴 부근, 잇몸에 근육이 항상 뭉쳐 있음을 느꼈다. 앉아서 진행할 때에는 항상 어깨와 목에 긴장이 뭉쳐 자세가 구부정한 것이 인지되었다. 그러한 파트에 대해서도 5번에서 10번 정도 이완을 유도한다. 얼굴 근육이 편안하고 이완된다를 나 자신에게 들려주는 것이다. 어깨가 되었건 목이 되었건 상관없다.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그 부위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유도 작업을 하는 것이다. 쉽게 잠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완 테크닉을 통해 어렵지 않게 잠에 드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억지로 자야만 한다고 나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기에 수월한 것이다. 항상 피로에 찌들어 있는 수험생들도 휴식 시간에 이완을 유도하면 좋다. 의자에 앉아 양팔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등과 허리는 편안하게 의자에 기댄 다음에 이완을 유도하면 깊은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 것은 결코 휴식이 아니다. 오히려 나를 더욱 지치게 만들 뿐이다. 이완법을 통해 휴식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게임이나 영상이 주는 자극에 중독되어 있다면 이완법을 통해 공부의 능률을 크게 올릴 수 있다. 집중을 할 수 있는 뇌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대부분 공부가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집중을 못한다고 생각한다. 반은 틀린 이야기다. 뇌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황에서 억지로 암기라는 버거운 작업을 맡기기에 힘이 드는 것이다. 저항하지 않고 힘을 빼는 것으로 편안함을 되찾는 연습은 나 자신을 갈아 넣으며 성취해야만 한다는 일반적인 사고 패턴을 버리는 데 도움을 준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완이 잘 안 된다고 될 때까지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맨 처음에는 팔다리의 무겁고 따스한 감각을 유도해보고 이 부분이 잘 된다면 점차 다른 장소에서도 연습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사람이 꽤 있는 장소에서 눈을 뜨고 해본다거나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도 이완을 유도해본다. 조금씩 이완으로 내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장소를 늘려나가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혹은 그동안 피해왔던 장소나 상황이 있으면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다. 너무 시끄러워서 가기 싫어하던 카페가 있다면 한 번쯤 그 장소에서 이완을 시도해보는 것이다. 어색한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를 피해왔다면 이번에는 도전해보는 것이다. 이완은 나의 편안함의 범위를 넓혀주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기술이다. 힘을 빼는 습관을 평소에도 들일 필요가 있다. 길을 걷다가도 한 번씩 내 몸에 긴장이 많이 뭉쳐 있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세상의 모든 기술이나 테크닉이 내가 원하는 일만 일어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편안함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끌릴 수밖에 없다. 이 책의 마지막에 적어놓은 네이버 카페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테크닉에 관해서 궁금한 점은 질문을 남겨주면 된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나에게 오면 좋겠어. 더 많은 가능성과 기회를 내 삶에 불러오는 방법 중 가장 빠르고 확실한 것은 관련된 행동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저절로 자동으로 아무 노력 없이 등장하는 것을 원한다. 상업적 소설의 대다수가 이런 컨셉을 지니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평범한 주인공의 삶에 갑자기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큰 돈을 벌게 되거나 외모가 연예인 수준으로 변화하거나 특별한 능력을 얻게 되는 등의 시나리오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러한 내용에 열광한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엄청난 것들을 얻고 싶어 한다.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저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 나는 절대 저렇게 될 수 없어. 나 또한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믿었다. 유일하게 저러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상황은 혼자 망상을 할 때가 유일했다. 상상 속에서는 나를 평가하거나 차갑게 바라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편안함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상상은 나의 안식처였다. 모든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리가 없다. 나 역시 누군가에게는 거슬리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들의 선택과 생각을 존중하면서 내 의사도 존중할 수 있게 된다. 나에 대한 거절이 분노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 많은 관계나 상황에서 더 큰 자유로움을 느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항상 나에 대한 거절을 나에 대한 모욕으로 생각해 왔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 모두가 찾고 있었던 것은 이유 없는 편안함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절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내성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먼저 다가오기 전까지는 말을 걸지 못해. 나는 집중을 못해. 나는 공부를 못해. 나는 재미가 없어. 저 사람은 나를 당연히 싫어할 거야. 저항감을 제어하고 나면 아마 이러한 생각들이 가짜였음을 눈치챌 것이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끌려올 것이라는 생각을 그만두고 내가 믿고 있는 나에 대해서 이완하고 도전해보는 것을 강력하게 권한다. 나는 절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적어보고 충분한 이완을 통해 저항감을 낮추고 난 다음에 한번 시도해보라.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쓴소리를 못한다는 생각에 대해서 이완을 한 뒤에는 이러한 변화가 있었다. 나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지,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나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어떻게 하지? 와 같은 생각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러자 조금씩 내 생각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었다. 약속을 잡고자 하는 친구에게 그날 스케줄이 있거나 바쁜 것은 아닌데 그냥 혼자 쉬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본인의 회사에서 짜증을 내는 상사에 대한 이야기를 매일같이 하며 내 시간을 뺏는 사람에게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자기 이야기만을 끝없이 하는 친구에게는 네 남자친구 이야기에 질렸다. 많이 지친 상태다. 내가 느낀 바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와 상대방을 모두 존중하는 것이다. 솔직함이라는 이름 하에 상대방에게 분노와 짜증을 분출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이는 그러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다. 상대방도 울컥하지 않고 대부분 받아들이며 오히려 분위기가 개선되는 경우가 많았다. 미안하다고, 자기 자신도 몰랐다며 미안하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왜 나는 쓴소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가만히 있는데 원하는 것들이 그냥 저절로 찾아오기를 바라는 것보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서 실행으로 옮기지 못할 것 같으면 그러한 긴장을 이완시키고 허용한다. 나는 집중력이 약해서 그 자격증을 딸 수가 없어. 어차피 떨어질 거야.
이완하고 도전해보라. 많은 일들이 우선 시작을 하게 되면 끝을 보게 된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만큼 버겁지 않다. 무대 위에 올라가서 발표나 공연을 할 때보다 그 직전이 가장 떨린다는 것을 모두가 경험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두려움을 몇 배나 더 크게 만든다. 이완은 이 부분에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거짓말을 안 해도 되는 테크닉. 내가 신체 이완법에 매료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서. 대부분의 마음을 다루는 테크닉 방법은 거짓말을 종용한다. 내가 증오하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보내라고 시키거나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한다. 전혀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감사하라고 시킨다. 처음에는 효과를 본다. 억지로 감사할 일들을 찾고 나보다 더 열악한 상황의 사람들과 비교하여 나는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억지로 말을 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허탈하기도 하다. 그 사람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용서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상처받은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답답함을 느낀 적도 많다. 하지만 이완은 나에게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다. 뭉친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편안한 휴식을 유도하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자책이나 분노는 줄어든다. 고민과 걱정이 많다가 어느새 정신이 맑고 상쾌함을 느낀다.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휴대폰을 보는 등의 행동도 많이 줄어든다. 몰입할 만한 충분한 에너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약간의 자극에서 큰 스트레스로 이어진다. 이완을 통한 휴식은 지속적으로 몰입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또한 밀린 일들을 해나가고 새로운 취미나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도전을 한다. 이완법이 없었다면 이 책을 쓸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완은 심리적인 여유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기에 이 테크닉은 부담이 없다. 그동안 억지로 해야 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긍정적인 사고와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며 생기가 돈다. 주변 사람들이 먼저 이러한 변화를 눈치채고 말을 건넨다. 자신감에 찬 듯한 연기를 할 필요가 없다. 타인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지 신경을 덜 쓰기 시작한다. 타인의 인정과 관심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느끼고 그러자 오히려 그들이 당신을 알아보기 시작한다. 말에 설득력이 있다. 편하다. 신뢰가 간다는 반응이 돌아온다. 내가 중심을 유지하고 있으면 자연스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많이 허무하기도 했다. 내가 그동안 한 노력들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심지어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이들의 반응 하나에 일희일비하며 어떻게 하면 그들이 나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만을 할까 고민했었다. 내 마음이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았다. 인정받는 듯한 느낌만 얻을 수 있다면 내 생각이나 신념은 뒷전으로 밀려나도 전혀 상관없었다. 이완이 숙달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제대로 된 조언을 해줄 수가 있다. 안 그래도 지쳐있는 그들에게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다. 앞서 말을 한 것처럼 이완을 본인에게 유도하며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진정시켜 줄 수도 있다. 혹은 그들을 억지로 더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도와주며 상황에 대한 긴장도를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무언가를 떠올렸을 때 몸과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체크하며 지속적으로 이완을 도와준다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정반대로 걷고 있었다. 이 책이
많은 이들의 시행착오를 줄여줬으면 한다.